사실 요즘은 이제 뭐 유튜브, 뭐 스마트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책 읽는 시간도 정말 줄어들고 있고, 그러니까 내가 나의 미래를 위해서 뭘 한다 그러면 엄청난 각오가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쉬운 선택지가 있거든요. 유튜브 영상 보거나, 스포츠 보거나, 넷플릭스 보거나, 디즈니 플러스 보거나, OTT 보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만약에 조금만 제가 10도를 비틀어서 말씀드리면, 저의 회사 생활 이야기를 어떤 구독자분께서 탕후루 창업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 회사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요즘 뭐 경제적 자유, 뭐 퍼스널 브랜딩 이런 이야기들, 또 단어들 많이 보이잖아요. 인스타그램 봐도 그런 릴스가 많이 또 보이고, 그런 채널들도 많이 있고, 또 실제로 대단하신 분들도 많죠.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저도 인싸맨이라는 이름으로 퍼스널 브랜딩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은 볼 수 있는데, 이게 제가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인싸맨으로서 활동을 할 줄 알고 회사 생활에서도 그런 어떤 세계관을 이어져 왔느냐? 근데 생각해보면 솔직히 그건 아니었거든요. 네. 그 당시 그 오늘의 상황을 버티고 이겨내고 부딪히고 깨지고 그러느라 뭐 정신이 없었어요. 뭐 5년 뒤에 내 모습을 상상해서 로드맵을 그리고 그렇게 좀 나의 어떤 성장된 모습을 위해서, 사실 그건 이제 포장 잘 된 자기계발책에 나오는 문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여유가 거의 없었습니다. 네. 강도가 좀 높아서 세서 그랬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항상 진심이었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생각했을 때는 그게 되게 장점인데, 그 순간순간에는 저를 상당히 얽매이게 하는, 막 갉아먹는 그런 거였어요. 진심을 다해서 일을 한다는 게, 어떤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성장이 될 거야, 막 이런 거보다도 그 당시에는 해야 되니까, 그리고 지고 싶지 않으니까, 해내고 싶으니까, 그래서 막 되는 방법을 찾아서 맨땅에 헤딩도 정말 많이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제가 이제 20대와 30대, 제가 39살 때 회사를 퇴사를 했거든요. 가을에. 지금 하면은 4년 정도 됐죠? 네, 4년 정도 전의 얘기인데, 그 전에 어떤 흐름을 여러분들께 조금 얘기를 드리면, 그 과정에서 일부를 조금 지금 20대, 30대 혹은 직장인 우리 구독자분들께 조금 버틸 수 있는 작은 힘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 야심한 밤에, 저는 아시겠지만 새벽형 인간이거든요. 저는 예전에 회사 생활 다닐 때도 이런 얘기하면 되게 막 싫어하실 수도 있어요. 요즘 이제 우리 젊은 직장인 세대분들은 회사가 이제 업무 시간이 9시부터면 거의 진짜 1, 2등을 다 썼습니다. 한 7시? 진짜 농담 아니라. 근데 차가 막히니까, 그 당시 회사가 가장 오래 했던 놀부 회사가 삼성동에 있을 때였는데, 조금만 늦게 타면은, 제가 천호동에 살았거든요. 강동구 천호동에. 올림픽 대교가 엄청 막혀서, 그래서 일찍 간 거예요. 이제 갔는데 그 시간에 아무도 없으니까, 거의 없었거든요. 정말 저보다 빨리 오신 분, 선배님이 한 분, 두 분 계셨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일하고, 근데 그때 일이 막 잘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말 걸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저는 담배를 아예 안 피거든요. 안 펴왔고.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간에 이제 집중해서 막 일을 하고, 품위서 쓸 거 쓰고, 좀 업무 준비할 거 하고, 이게 이제 습관이 주니어 때부터 드니까 지금까지 쭉 오는 거야. 그래서 지금도 새벽, 예를 들어서 4시나 4시 반, 5시 이럴 때 눈을 뜨잖아요. 그럼 막 약간 뭐 기지개도 피고 나옵니다. 여기 나와서 일을 바로 해요. 그럼 그때가 제일 일이 잘 됩니다. 막 포스팅 쓰는 것도 저녁에는 잘 못 쓰거든요. 근데 그때 쓰면 그래서 정말 중요하거나, 정말 중요한 뭐 자료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제 골목 창업 파트너사 광고 소재 만들 때도 마찬가지. 중요한 일들은 거의, 그러니까 일반 직장인 분들이 일과 시간을 시작하는 9시 전에 저는 이미 다 끝납니다. 거의 한 3시간 정도? 5시부터 시작하면 거의 한 3시간도 아니야. 한 7시, 한 2시간이면은 그 시간이 저한테는 엄청나게 되게 생산성 있고 밀도가 아주 타이트하게 좀 높은 그런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얘기가 뭐 샜는데, 오늘은 뭐 일반적인 프랜차이즈 창업
프랜차이즈에 대한 어떤 주제를 놓고 하는 영상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편하게, 오늘은 자막도 안 하려고요. 저희 옥맴한테 이거 자막 해달라 그러면은 혼날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20대 때는 정말 자기계발책 많이 읽었었던 것 같아요. 일단 20대를 생각하니까 동기부여 책도 많이 읽었어요. 그때 기억나는 게, 이게 그때 월간지 이름이 석세스 파트너라는 책이 있었어요. 되게 얇아요. 자기계발책이고, 아마 그 구독하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 그 뒤에 이름이 한번 바뀌었습니다. 근데 보면은 이제 막 충전이 되는 거죠. 20대 때는 일은 일대로 막 정신없이 열심히 했지만 딱 그것까지였거든요. 이게 열심히 하는 거. 그러니까 그 다음 스텝을 뭐 내가 30대 초반에는 뭘 하고 중반에는 뭘 하고 이런 게 거의 없었어요. 또 말 그대로 이제 20대 나이니까 친구들 만나면 술 먹고 놀고 그런 거 좋아하고 그랬죠. 예. 근데 그건 놓지 않았어요. 자기계발책. 되게 쉽잖아요, 일단. 읽기 쉽고, 책으로도 이제 별도로 구입해서 이제 봤는데, 이제 제 오니언 프로젝트 책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회사 생활을, 사회 생활을, 현대자동차, 제 이름이 이제 김현이잖아요. 뒤에 대자를 붙여서 김현대로, 자동차 세일즈로 시작을 먼저 했단 말이죠. 그래서 2년 2개월 동안 정확히 군대도 아니지, 94대를 딱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시간이 정말 차량을 판매한 어떤 대수를 떠나서 그 과정, 제가 정말 그 강남 수서역에 로즈데일 빌딩이라고 크게 있는데 거기 있었거든요, 매장이. 여러 시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 시점, 그 당시에. 정말 막 튄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정말 이 얘기는 책에 다 있긴 하지만, 자전거 사서 깃발 꽂고 다니고, 오토바이에 뒤에 막 그 전화국 박스에다가 막 스티커 붙여서 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김현대닷컴 홈페이지도 직접 만들어 보고, 그러다가 이제 제 집 근처에 있는 돈데이라는 이제 브랜드를 보고 경력직 슈퍼바이저를 모집을 하는데 경력이 없는데 일을 너무 하고 싶어서, 저는 부모님 덕분에 고등학교 이전부터 되게 외식을 이렇게 자주 했거든요. 그런 뭐 감각이 있다라고 하는 건 너무 MSG고, 그 되게 눈이 튀어 있었어요. 너무 좋았고 외식을 좋아했고 저도.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돈데이가 10년 전 가격 3,500원이 슬로건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2만 원도 안 되면 고기 먹고 계란찜 먹고 술 뭐 소주 한 2병 먹고, 그때는 되게 저렴했으니까. 그리고 나올 때 2만 원이 거의 안 됐던 가격으로 기억을 해요. 얼마나 센세이션해요. 그때 막 매장도 엄청 많이 생겼거든요. 물론 그때 제가 막 프랜차이즈 개념을 막 거의 몰랐죠.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것도 너무 또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력서를 막 만들었어요. 경력직 슈퍼바이저를 뽑는데 자동차만 팔다가 그냥 막 폐기 하나로 뽑아달라 그러면 그 누가 뽑아주겠어요. 그래서 그때 이력서를 막 워드 파일을 만들어서 그 브랜드 BI라 하죠. BI의 컬러를 그 표에다가 넣고 막,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또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야, 이 친구 자동차 영업하다가 잘 안 팔리니까 뭐 그냥 기웃거린 거 아니야? 이제 서류에서부터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동차 판 그 내역, 수익, 원천징수, 그거를 붙여가지고 이력서 종이도 빳빳한 종이 해서 완전 빳빳한 종이로 출력하고 사진 정말 잘 붙여서 봉투에 담아서 그걸 들고 우체국에 간 게 아니라 그 당시 홍대에 있었던 본사에 그걸 갖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접수를 했었어요. 그게 제가 2000 정확히 6년이었나? 그때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 발을 이제 내딛었던 순간이었죠. 슈퍼바이저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배웠고, 제가 그런 것도 했었어요. 그 당시 놀부가 BBQ가 있고, 치킨 프랜차이즈 쪽에 약간 사관학교라는 포지셔닝이었다면, 그 당시 이제 놀부는 한식 프랜차이즈의 사관학교, 초창기 오너께서 운영을 하셨던 그런 되게 조직이 막 정말 많은 부서가 있었고, 문화도 뭐 너무 자유분방하다기보다는 좀 뭐 어떻게 보면 뭐 체계가 있었고, 이제 그런 거였고, 매장도 많았어요. 브랜드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슈퍼바이저들도 막 가맹관리 1팀, 2팀, 3팀, 뭐 영남 4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주니어 때 어떤 행동들을 했냐면, 가맹점 담당자니까, 관리 담당자니까, 우리 디자인팀 폴더 같은 데 보면은 각기 다른 슈퍼바이저들이 협조존을 통해서 뭐 마일리지 쿠폰이나 현수막이나 배너나 그리고 이벤트 시안 같은 것들을 모아놓은 공유 폴더가 있었어요.
대부분 슈퍼바이저분들은 거기 뭐 볼 생각도 하기 어려웠죠. 뭐 일이 많았으니까. 근데 이제 저는 그거를 이제 출력을 한 거죠. 이렇게 막 분류별, 그 당시에 뭐 오픈점 이벤트 예를 들면 기억이 정확히 안 나지만, 그 다음에 뭐 매출 활성화, 배달은 그 당시엔 거의 뭐 상가수첩, 그 다음에 자석 스티커 정도였거든요. 그런 전단지. 그래서 그것들을 다 컬러 출력을 해서 분류별로 파일, 우리 비닐 넣는 파일에다가 꼽아서 제가 그 앞에다 뭐라고 붙였냐면 프로모션북, 그건 정확히 기억을 해요. 프로모션북이라고 해갖고 그걸 제가 순회할 때 들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얘기할 거리가 있잖아요. 제가 그 LSM, 로컬 스토어 마케팅을 전부 다 진행을 안 했더라도 다른 슈퍼바이저 분들이 진행을 한 이 시안을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고, 또 이제 뭐 부서 수신함이라든지 참조함 같은 그런 그룹웨어의 문서들을 보면 그 성과나 결과, 또 과정, 그런 것들을 제가 간접적으로 경험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걸 들고 다니면서 매출의 어떤 니즈, 매출 활성화가 필요했던 점주님들께 제시하고 이야기 나누고 변형해서 진행하고 뭐 그런 것들을 했던 기억이 나고, 그때 지금 정도 시점이었죠. 지금 정도 시점에 그 당시에는 뭐 인터넷 주문 이런 게 활성화가 안 돼 있었던 시기였거든요. 거의 2010년 좀 되기 전이었으니까. 그때 제가 또 뭘 했냐면 1년에 한 번씩 제 담당 매장이 30개다 그러면 연합장 30개를 주문해서 이제 뭐 오전에는 막 미팅하고 뭐 팀 자료 같은 거 하고 정신없거든요. 오후에는 또 외근 나가야 될 수도 있고 또 내부에 있으면 또 엄청 막 자료 같은 거 많이 하고, 그럼 그 이후에 짜투리 시간 때 점주님들께 일일이 다 연합장을 썼었습니다. 물론 뭐 공통된 문구들도 있었겠지만 중간 이후에는 그 매장에 맞게 직접 써서 그걸 다 봉투 작업해서 그 주소 써가지고 12월 거의 한 셋째 주 중순 막 이렇게 넘어갈 때 그때 우체통 가서 쫙 보내면, 그러면 거의 새해 직전 뭐 이렇게 매장에 들어가는 거였죠. 근데 제가 이거 했을 때도 맨 초반에는 프로모션부터 마찬가지였고 좀 많이 혼나기도 했었고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약간 튄다. 너무 튄다. 그렇다고 제가 막 그때 일을 뭐 아예 안 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때 이제 약간 막내급이다 보니까 취합이나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팀 업무들을 같이 하면서 가맹순회를 할 때 자꾸 뭔가 테마를 주고 싶었고 컨텐츠를 가져가고 싶었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때 뭐 예를 들어서 주변의 어떤 선배님들 아니면은 그런 시선들을 너무 의식해서 하지 않고 이렇게 평범하게 했다 그러면 또 지금의 어떤 이렇게 4년 동안 사업을 계속 꾹 유지할 수 있었던 근력이 생길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사내 행사도 되게 열심히 했어요. 회사가 조직이 아까 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매년 진짜 많았거든요. 조직원 부서분들이 막 그런 행사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그 직장 생활했을 때 실제 그 마지막 저장되어 있는 경력 기술서거든요. 이런 것도 막 제 자랑은 아니고 지식경영위원회 모두말동 사업발표 경진대회 1위 2009년 이때 프레젠테이션도 제가 직접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2011년 사내 아이디어 제안 1위, 2012년 사내 아이디어 제안 결선 프레젠테이션 1위 및 최다 제안상, 이때 노트북 받았었고, 그 다음에 전사 커뮤니티 밴드 운영자, 주임 직급 이후 전 단계 특징. 이건 너무 또 제가 부장까지 갈 때 진짜로 그러니까 연차를 채워서 간다라는 그게 한 번도 없었어요. 주임까지만 그랬었고, 운이 좋았죠. 운이 좋았고 그냥 항상 최선을 다하고 뭔가 의미를 찾으려 하고 뭔가 피하지 않았던 그런 하루하루가 모여서 뭐 그렇게 운이 좋은 어떤 결과로 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저한테 되게 결정적으로 중요했던 게 그 놀부라는 회사를 다니면서, 놀부라는 회사가 2011년에 이제 오너 회사에서 지주회사로 바뀌었단 말이죠. 모건 스탠리라고 하는 미국의 큰 투자회사가 인수를 했는데 그 당시에 그게 엄청난 화제였어요. 왜냐하면 한식 기업의 정체성에 대해서 많은 이제 대중적인 인식이, 이미지가, 또 회사 이름도 놀부다 보니까 우리 전래동화랑도 연결이 되고, 그 당시에 1200억 하여튼 그래서 어마어마했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뭐 그 회사가 M&A 된 건 어떻게 보면 저랑 상관없잖아요. 근데 제가 어떤 경험을 했냐면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되게 체계가 있는, 어떻게 보면 사관학교라고 불리는 본사에서 일을 했고, 그러니까 오너 체계에서 프랜차이즈의 어떤 뭐 정통이라는 말을 붙이면 좀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했고, M&A 된 이후에
전문 경영인 체제에 또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일을 했다. 이 두 체제에서 일했다는 게 엄청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또 근데 운이 좋게도 여기서는 이제 거의 이제 가맹 관리 슈퍼바이저 역할을 많이 했었고, 여기서는 이제 그때도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하면 운이 좋았던 거죠. 뭐 영업 기획이라는 일도 해보고, 제가 진짜 여수 엑스포 이거 진짜 정말 우리나라에서 여수에서 엑스포가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슈퍼바이징을 하면서 그 업무를 총 책임자를 맡았단 말이에요. 실무 책임자를. 그 당시에 엄청 팔았죠, 진짜. 근데 진짜 그때 너무 제 직장 생활에서 힘들었던 베스트 3 안에 들어가는. 나중에는 이제 체력과 정신력이 다 무너져가지고 한 번은 이제 막 이렇게 일을 하다가 거기 바로 앞이 여수 그 앞 바다거든요. 거기 대낮에 막 뛰쳐나와서 매장에서, 그러니까 매장 주간에는 매장 일을 하고, 매장 일을 하는 것도 엄청 되게 막 강도가 엄청 셌어요. 그리고 밤에는 행정적인 업무하고 또 가맹 업무, 그 슈퍼바이징 업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되게 사실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어느 순간 터져가지고 여수 바다 앞에서 대낮에 막 벤치에 혼자 앉아가지고 거의 10분을 엉 울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뭐 그랬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되게 회사 입장에서는 그 프로젝트가 뭐 정량적으로, 재무적으로 큰 어떤 도움이 된 프로젝트가 됐고, 그 이후에 이제 마케팅 총괄 임원께서 이렇게 호출하셔가지고 마케팅 일을 이제 그때 하게 됐고, 그 이후에 이제 하면서 뭐 광고도 직접 광고 캠페인도 해보고, 신메뉴 출시에 대한 것들도 유관부서랑 같이 해보고, 새로운 BI, CI, 뭐 그다음에 SI, 스토어 아이덴티티, 여러 가지 이런 업무들을 많이 해보면서 정말 그때도 많이 배웠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제 가맹 본부의 마지막이었던 바르다 김 선생의 가맹사업 본부장의 일을 하면서 39살 때까지 그렇게 일이 이제 이렇게 진행됐던 거죠. 되게 운이 좋게 한 부서에만 있었으면 아마 지금도 저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관리자나, 그 일이 뭐 좋다 나쁘다 뭐 폄하 이런 게 전혀 아니라 아마 그 일을 계속 하고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정말 운 좋게 정말 그 어떻게 보면 그 단계적으로 그 일들을 하면서 그 일들의 연결고리를 이해하게 됐고, 타 부서들을 이해하게 됐고, 정말 그 경험을 실무의 중심에서 이렇게 쌓아가면서 나중에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컨트롤하고 또 조율하고 또 가맹점주님들과의 어떤 정책 소통에 뭐 이렇게 반영하고, 또 그 과정에서도 배우고 얻고 깨지고 여러 가지, 그렇게 30살 후반까지 39살까지 이 외식 프랜차이즈 본부에서 진심을 다 했던 게, 그 당시엔 진짜 힘들었거든요. 정말 제 책에도 있지만 제가 마지막 해 직전 연도부터 마음병원에 가서 이제 너무 막 제가 무너지고 막 그랬었으니까, 그 무너지면 안 돼 하면서도 막 혼자 갉아먹고, 그러니까 책임감이 너무 쓸데없이 강해서, 제 20대 좌우명이 그 스펜서 존슨이라는 선택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나오는 이게 그 문장이었는데,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100% 나에게 있다. 제 성격이 또 되게 뭐 하나 이렇게 만약에 하게 되면 되게 진심으로 하고 막 그런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런 좌우명을 갖고 하다 보니까 그게 성장에 되게 좋은 미끄럼이 됐지만 너무 저를 막 힘들게 해, 스스로. 그러니까 저를 힘들게 한다는 거는 결국은 제 주변 환경도 힘들게 한다는 거거든요. 되게 막 그런 직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막 얼굴도 크잖아요. 티가 많이 나는 직원이었어요. 제 부하 직원분들, 상사분들. 어떻게 보면 못됐죠. 어떻게 보면 뭐 근데 그럼에도 계속 어쨌든 이렇게 잘 또 너무 배울 게 많은 분들, 좋은 분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과정들을 겪어서 저는, 그래서 어쨌든 제가 30대 거의 중반에는 좌우명을 바꿨습니다. 야, 이대로 가다가 내 제명에 못 살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긍정적이고 선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자. 그게 지금 이제 제 골목 창업, 또 인싸맨의 어떤, 제 페이스북에 가면은 제 좌우명 지금 말씀드린 게 있거든요. 프랜차이즈 지금 컨텐츠 비즈니스나 제 역할도 그 좌우명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2023년을 보내고 이제 사업 5년 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말 이 영상을 통해서 다 말씀드리기에는 사원일 때, 또 주임일 때, 뭐 대리 때, 그리고 과장일 때, 이제 관리자 때, 또 차장, 뭐 부장일 때, 또 직책별로도 다르잖아요. 그 순간순간이 다 저한테는 한계였어, 한계. 한계였고 또 돌파하고, 한계였고 부딪히고 깨지고, 한계였고 돌파하고, 한계였고 돌파. 그러니까 그 순간만 보면은 너무 뭐 다 포기하고 싶고 그만둬야겠다. 얼마나 생각 많이 했는데요. 말만 뭐 15년 막 이러지만 포기하고 싶다. 다시 붙잡고 가다. 다시 붙잡고 가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쌓여서 나중에 그 시간이 되돌아보면 저에게 배신은 하지 않더라. 시간의 농도가 제게 진하게 배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프랜차이즈 컨텐츠나 가맹사업 관련된 의견을 피력하거나 뭐 하다못해 브런치나 블로그에 글을 쓰거나 할 때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비슷한 일을 하시는 분들, 뭐 예를 들어서 비슷한 일을 하시는 분들과 조금 다른 결의 그런 어떤 컨텐츠를 내고 말을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게 된 것 같아요. 예. 하지만 그럼에도 이건 진짜 제가 정말 지키는 일이고, 얼마 전에 현대카드 정태훈 부회장님, 회장님이신가요? 아, 네. 페이스북에서도 봤지만 전문가라는 단어를 안 쓰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저도 그거 보고 되게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저도 그 생각과 그거를 항상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 전문가라는 게 지금 시대에는 그 우리 우유나 뭐 이렇게 보면은 뭐 유통기한 있잖아요. 얼마나 유통기한이 짧아요. 시대 바뀌는 것도 너무 빠르고, 성공 공식도 바뀌고, 사람들의 인식, 대중성, 여러 수많은 변수, 환경의 변화, 시장의 성장, 뭐 정말 수없이 많은 것들이 다른데, 거기서 내가 어디에 어떤 전문가, 프랜차이즈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저는 약간 그게 일단 저한테 맞는 옷의 단어가 아니라고 저는 뭐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고, 어디 가서 절대 그런 말을 쓰지 않는 게 부끄럽잖아요. 저는 알면 알수록 정말 쉽지 않구나. 근데 제가 막 제 15년 경력을 뭐 자랑하려고 되게 전문 분야, 전문 부서의 업무를 막 유튜브 영상에 막 그런 걸 올려봐요. 조회수 한 3? 그건 이제 그런 어떤 상황이 필요할 때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거나 필요할 때 쓰는 거고, 저는 뭐 그런 경험과 상관없이 앞으로도 제 유튜브의 프랜차이즈 컨텐츠들은 쉽게, 그리고 어떤 되게 상급자 과정, 이런 게 아니라 초급자 과정. 그러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프랜차이즈 창업은 1년에 한번 생각해 볼까 말까? 예, 그런 상황의 분들. 저는 이런 분들의 첫 단추가 제 영상이 됐을 때 좀 와닿는 게 많도록, 그분들이 느끼시는 게 많도록 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들어왔을 때는 정말 뭐 저 외에도 좋은 분들 또 운영하시는 채널이나 영상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 정말 본질적이고 중요한 이야기들을 계속 영상을 통해서 할 생각입니다. 이 정도가 당연히 이 단계로 끊어서 하면 할 말이 얼마나 많겠지만, 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맨땅에 헤딩하시거나 앞날이 안 보이시거나, 이제 프랜차이즈 후배분들이나 이제 슈퍼바이저 분들도 되게 감사하게도 이제 가끔 이제 저를 막 정말 이거 아니고 막 롤모델 막 이렇게 하시는 후배님들이 이제 조금씩 계신데, 저는 그 정도가 아니거든요. 예, 그 말인즉슨 그분들도 또 여러분들도 지금 그냥 흘러가는 것 같고 하루를 버티는 것 같지만, 그게 나중에 모이고 쌓이면 여러분들에게 무기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내일에 대한 가능성은 이렇게 너무 딱 끊어서 닫지 마시고 항상 열어놓으셨으면 좋겠고, 너무 힘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 너무 힘들면 진짜 힘들지만 그걸 조금만 길게 보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반대로 일이 너무 길고 진짜 장기 레이스를 가야 되는데 힘든 일이다 그러면은 짧게 끊어서 일을 쳐내는 게 되게 또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반대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힘든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거는 약간 어차피 지나가리니라고 생각하시는 게, 그러다가 막 부딪히는 거야. 막 이걸 피하려고 그러고 부정적인 프레임에서 막 거기서 나를 가둬버리면 스스로를 더 힘들거든요. 막 그냥 아이씨 그러고 그냥 부딪히다가 또 돌파를 하고, 만약에 그 일이 잘못되거나 실패가 돼도 그래도 그게 진짜 여러분에게 치명적이지만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다 진짜 너무, 이건 상투적인 말일지 모르겠지만
피가 되고 살이 된다. 네, 뭐 그런 거죠. 근데 사실 요즘은 이제 뭐 유튜브, 뭐 스마트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책 읽는 시간도 정말 줄어들고 있고, 내가 나의 미래를 위해서 뭘 한다 그러면 엄청난 각오가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쉬운 선택지가 있거든요. 유튜브 영상 보거나, 스포츠 보거나, 넷플릭스 보거나, 디즈니 플러스 보거나, OTT 보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만약에 조금만 제가 10도를 비틀어서 말씀드리면, 조금만 노력을 하시면, 조금만 더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잘하는 거,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럼 여기서 일로 가기 위한 뭐 교집합이라든지 어떤 무기라든지 타이탄의 무기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조금 할애를 시간을 해보시고,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금씩만 충전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저의 회사 생활 누구냐 넌? 이라는 주제로 월간 인사이어맨을 진행을 해봤는데, 이런 거 괜찮은 것 같아요. 시간은 많이 갔지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가끔 이렇게 아무 말 대잔치 하면서 여러분들의 힘듦, 또 여러분들의 오늘에 대해서 같이 서로 얘기 나누고, 또 서로 위로 주고받는 그런 영상들도 가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연말입니다. 뭐 송년회 자리도 좋지만 나를 위한 돌봄, 휴식, 그런 빈 공간들을 여러분 일상에서 꼭 빈 공간들을 만들어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온전히 여러분들을 위한 휴식, 그것이 내년을 더 잘 보내게 할 수 있는 답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네, 지금까지 인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